자본주의 너무 잔인해. 돈 그러니까. 없으면 팔아라.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껑충 뛰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이 가중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2017년 6월 말부터 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동구에 2017년에 준공받은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씨가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A씨. 자,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A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중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증가는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하고요, 마용성 등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송파구로 3년 만에 75%, 강남구가 73%, 서초가 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영등포가 60%, 용산구가 59%, 성동구가 58%, 동작구 57%, 엄청 올랐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요, 재산세 증가율이 낮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14%, 금천구는 16%, 도봉구는 17%, 노원구는 18%, 강북구는 20% 증가폭이 적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재산세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 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면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걷어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라는 이의 제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값 올랐다고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또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내기 싫어하지. 그래서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산세 자체가 좀 낮고, 종부세 이런 건 엄청 심하지만, 네,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 이런 성격으로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런 거는 무섭게 많이 내지만, 그냥 재산세는 종부세랑 다르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거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거에 준해서 세금이 더 나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준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그 보유세를 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난 10년간 내 집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안 올랐어.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집 지어졌을 때 공시가격에서 잠깐 올랐다가 쭉 비슷하게 가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간 비슷한 재산세를 낸 거야. 그러다가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2017년부터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전 정부의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동의하지 않고, 아무튼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어쨌거나 정책 실패 등 뭐든 이거에 따라서 값이 올랐잖아. 오른 것도 맞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인할 수밖에 없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내야죠. 맞아요. 네. 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내 재산은 이 집 한 채인데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난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분의 고통스러움을.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집 하나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소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재산세를 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버티지 못하면 이거 팔고 나가라는 얘긴가, 이런 식의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는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뭐 재산을 잘 못 모아놨으면. 자본주의 너무 잔인해.
돈 그러니까. 없으면 팔아라.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스스로 고민하게끔 해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제 주변에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 뭐 맞습니다.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얘기고 또 버티기가 어려운 것도 또 그래서 안타까운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이게 조세 그 해년도에 써야 되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있잖아요. 집행해야 되는 이 재정 예산? 예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유세, 종부세가 충당하는 부분, 양도세가 충당하는 부분, 특히 이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 지자체 예산이잖아요. 이제 이게 확 늘어난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자체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 서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 뭘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해 준대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돈 많이 없어도 된다. 이제 그런 좀 융통성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집값이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이 재산세, 보유세로 늘어난 돈 많이 그러니까 나도 월급 또는 그러니까 직장인 월급 늘어나면 싫어할 직장인이 어디 있어. 자영업자 매출 늘어나고 돈 많이 벌면 싫어할 자영업자 어디 있어. 세금 막 갑자기 많이 거치면 그렇지. 싫어할 정부가 어디 있어. 지방 정부가 어디 있어. 다 좋겠지. 그러나 돈 쓸 게 많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보유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세율을 좀 조정해 주거나 공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세율을 조금 낮춰줘서 집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재산세 금액을 낮춰주거나 뭐 일부 구청의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좀 감면해 준 혜택을 주거나 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그런 정책이 이게 바닥이 같이 보완이 되면 좋겠으나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거 조언할 입장도 아니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얘기할 만한 그런 이게 네가 조세 뭐 이런 거에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한다고 찌꺼리 그렇죠 모릅니다. 그냥 게임입니다. 그냥 이게 사실 뭘 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기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도 아니야.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자. 저희가 추석 지나고 처음으로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뭐 요즘 사실 뉴스의 메인 텀이 임대차 보호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사실 뉴스를 픽하기도 좀 그렇고 요새 뉴스 재미없어. 제가 어제 그제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매일 주 5일 월화수목금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쉬었어요. 목요일도 쉬었나? 아무튼 목요일 쉬었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이고 자극적인 저런 것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풀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없었고 어제 금요일도 없더라고요. 뉴스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좀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쉬엄쉬엄 해도 되어가는 그런 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추석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추석의 연휴 끝자락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갑자기 트래픽이 치솟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되게 기대를 했어요. 가을에 다시 불장이 오나. 왜냐하면 트래픽은 매수의 어떤 에너지와 흡사하게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추석 연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매수가 움직이려고 주말에 이렇게 왔나 보다 생각하고 봤습니다. 근데 월요일 트래픽, 화요일 트래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주에 트래픽이 흘렀거든요. 빠졌어요. 시장 에너지가 이제 좀 꺾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 추석에는 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 전주와 비슷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딱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불장인가 싶어서 봤는데 월요일 날 일요일보다 한 30만 트래픽 꺾였고 화요일 트래픽도 중요한데 월요일보다 8만 정도 꺾였고 수요일날 갔더니 월화보다 한 30만 정도 또 꺾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번 주는 트래픽이 좀 흐르는 모양이에요. 신문에 볼 게 없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편으로는 보면 거래되고 거래량은 급감했고 그러나 그 급감한 거래량 중에 뭐 한 60% 정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신고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수에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고 요즘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살짝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트래픽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그랬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트래픽을 요새는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 이후의 시장을 예감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 양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추석 지나고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자체는 대부분 이렇고요. 시장 자체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까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소장님 얘기해주셨던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내자고 했는데 오늘도 말 더럽게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